네, 김태효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신재민, 이재훈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각종 의혹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40대 총리를 앞세워 소통과 통합을 강화하고 집권 하반기 국정을 다잡으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구상이 시작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이번 88 개각에 따른 후보자들의 낙마와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 요구가 야권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의 배경과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용태입니다. 네. 김 의원께서는 친이계 의원으로 분류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도 많았는데요. 어제 오전에 결국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필 규정, 만시지탄이라고 언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세간의 평 어떤 거에도 동의하겠습니다. 네. 정치 권력이라는 게 민심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한 줌 안 되는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이번 사태는 민심 앞에 집권 세력이 물음을 꿇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다만 이제 한나라당으로서는 그간 세간의 평이 청와대하고 정부에 끌려다녔다 이런 평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여튼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민심을 적극 수용하고 이를 관철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는다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 의원께서 보실 때 이 김 총리 후보자가 이제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이 사퇴하게 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다들 지적하다시피 결국 말 바꾸기 아니었겠습니까? 사실 저희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것이 지금 현재 결정적으로 실정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었는데 네. 지금 그거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계속 말이 바뀌니까 저희들도 답답하고 사실 당혹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정말로 이 총리를 맡아야 할 분이 이렇게 얘기를 계속 바꿔서는 제대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급속하게 총리가 더 이상 자리를 지키기 어렵겠구나 그런 여론이 당내 확산된 게 사실입니다. 네. 김 총리 후보자 외에도 이 신재민, 이재훈 두 장관 후보자도 자진 사퇴를 했는데요. 이 두 장관 후보자의 사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이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가 성과를 거뒀다면 거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위장전입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큰 어떤 문제 논란이 됐던 사람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사실 피해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고요. 이번에 이 총리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는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이 위장전입, 다음에 국민의 정서에 동떨어진 이런 행위들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간단 없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네. 그 여론에 청와대도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당사자들도 물론이군요. 네. 지난 27일이었죠.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도 이런 문제들을 놓고 의원들의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예. 또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고요. 거기서도 이미 60에서 70% 이상이 이 낙마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지난 6.2 지방선거 때 제가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한나라당 의원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게 사실입니다. 네. 민심이 이렇게 흐르고 있었구나. 그걸 미처 깨닫지 못한 저희들의 이제 과오를 자책했었고요. 다음에 이번 여름 어쨌거나 의원들이 쭉 지역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7.28 재보궐선거에 때 이기긴 했지만 여전히 지난 6.2 지방선거에 민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했습니다. 네. 바닥의 민심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개각의 내용, 사실 그거에 대해서도 언론에도 지적했다시피 일부 청와대 5기 인사다 이런 말도 나왔고, 네. 그래서 사실은 분위기가 좋지는 않았었는데, 네. 청문 과정을 보니까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격분하기 시작한 거죠. 네. 의원들이 현장에 있으면서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의원총회에서
이런 바닥의 민심을 과감없이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이 청와대에 전달되고 당 지도부에 전달돼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당의 그러한 의견들이 청와대에 잘 전달이 됐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우리 진행자께서도 아시다시피 그 청문 과정 초기에는 이런 문제들이 예의 벌어졌었고 예전 정권에서도.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허물들은 덮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 청와대하고 당 지도부의 생각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나 바닥에서부터 민심이 거세게 역풍이 부니까 네. 의원들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더 이상 어떻게 민심에 거스르고서 국정 하반기를 끌어가겠느냐. 이런 인식들이 의원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졌고 이 인식들이 당 지도부에 전달되니까 당 지도부도 이걸 방치할 수 없다. 네. 당 지도부가 대표해서 청와대 이런 의견을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고 이제 야권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 질타가 많거든요. 청와대 민정수석과 공직기강 비서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결국 청와대 인사 라인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진행자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일부 장관 내정자들은 발표 전날 장관 내정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그 복수의 내정자들이 몇 달 전부터 인사검증팀에서 검증을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제 외부로 밝혀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언론이나 야당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도 당연히 검증팀에서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여기는 검찰과 국세청을 동원해서 다 우리가 이런 자료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검증 실무팀의 상위 레벨에서 언론이나 야당에서 충분히 견딜만 하다. 이런 문제점들이. 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일하는 능력만 있으면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판단이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런 사실 검증을 해서 빠졌던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인사 검증 라인에 책임을 물으면 될 텐데 이런 정도의 흠결은 국민이나 언론에서 봐줄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어떤 정치적 판단을 했던 상해 레벨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에게 딱히 지금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구조가 매우 좀 답답한 현실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이 이제 여전히 상존한다고 하면 또다시 어떤 개각이라든지 지금 후속 인선 작업을 하면서도 물론 이번에 이제 새 후보자가 낙마를 했지만은 또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지요. 이제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서야 그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문제를 이제 바라볼 때 국정 공백을 감내할 것이냐, 감내하지 않을 것이냐를 이제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아마 지금 일각에서는 이미 국정 공백이 길어지는 것을 우려해서 빨리 인선을 해야 한다는 지금 목소리도 있는데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네. 이 국정 공백이 길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부담보다는 정말 인선을 잘못해서 또다시 이런 민심의 거센 역풍을 받는 것이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서 저는 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청와대에 이게 능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가 워낙 어려운 시대를 살아왔고 현재 국민들이 지금 매우 힘들어하시거든요. 이것저것. 네. 경제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에서. 그래서 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도덕성이 보다 우선되는 인선 기준을 삼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야당에서는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이 사퇴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다. 또 신재민 이재훈 후보자의 자진 사퇴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평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조현욱 경찰청장 후보자가 거취에 대해서 말이 없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예. 조현욱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김 의원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조현호 경찰청장 내정자도
지금 민심에 역풍을 맞은 게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하여튼 우리 조 내정자의 경우는 어떤 명백한 실정법 위반 사실이 있다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식의 문제, 즉 천안함 사태 유족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천안함 문제만 놓고 본다면 그 유족들에게 간곡하게 사과했고 유족들이 이제 이를 수용했는데 아직 이제 노 전 대통령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특히 이것은 지금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 문제를 딱 부러지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적당치 않은 것 같고 오늘 이 문제 다 포함해서 아마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네. 경론을 벌여서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나갈 것 같습니다. 네. 한나라당 연찬회에서 또 이제 의원들의 이 이제 토론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결과가 또 이제 청와대에 좀 전달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네. 어차피 뭐 저희가 그 연찬회가 소위 뭐 비공개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안에서 벌어졌던 각 의원들의 또 이 현 사태를 바라보는 인식과 발언의 수준들은 아마 고스란히 청와대에 전달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우리 지난번 6.2 지방선거 참패 이후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모든 최고위원 후보자들께서 공언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위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와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서 이 하반기 국정운영을 해나가자.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역시 국민들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어떤 민심을 거스르지 않아야 살 수 있는 가장 존재적인 조건이 저희 한나라당이 갖고 있거든요. 정부나 네. 청와대보다는. 네. 그래서 하반기 국정운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를 달성해야겠다는 이런 강박보다는 인심과 같이 가야지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을 한나라당이 잘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뭐 요번이 앞으로 향후 청문회 정국을 이제 마무리시키는 이런 뭐 국면에서도 그리고 당의 의견이 청와대에 가감없이 전달돼서 관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이 신재민 후보자와 이재훈 후보자 외에 이 추가로 사퇴를 밝힌 이제 후보자가 있었느냐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 없었다고 말을 했고요. 특히 조현우 경찰청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도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답한 것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가 있죠. 예, 네, 그럼 연찬의 결과라든지 또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이 조현우 경찰청장 내정자라든지 추가 또 낙마자가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그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일단 이번 사태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과연 집권여당 생리상 청와대의 뜻을 소위 거슬려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뭐 그런 사실 우려, 나아가서는 약간 뭐 조소 섞인 어떤 이런 뭐 비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하여튼 이번에 과감하게 한나라당이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달라진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밑바닥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결과가 나왔듯이 나머지 문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찬회에서 토론해 나갈 겁니다. 네. 이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제 초선 의원인데요.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시면서 이 청문회 어떤 개선점 그리고 이 고위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이 정도의 기준은 갖춰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끝으로.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이게 미국과 이 청문회 이런 과정들을 비교 많이 하는데요. 역시 뭐 미국과 비교해서 너무나 짧은 검증 기간, 이 중에도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현실, 문제점들이 많이 있겠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여야 간에 적절히 잘 협의를 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고쳐나가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 뭐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현재 여야 청문위원은 각 장관당 우리 총리 포함해서 약 20여 명에 이릅니다. 네. 이러다 보면 청문위원이 물리적으로 1인당 그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대답 포함해서 7분 내입니다. 뭐 추가 질의에서 한두 차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 7분이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아무것도 물을 게 없습니다. 네. 저도 사실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던 게 국회에 나오신 분들한테 묻는 말에만 대답해라.
예, 아니오만 대답하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따라서 저는 이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되려면 정말로 각 당당 정말 대표 두세 명씩만 내서 나머지 분들은 이제 이걸 자료를 서포트하는 거로 하고요. 네. 그 청문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은 당의 명예, 자기의 명예를 걸고 그 이 자료를 수집할 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도덕성을 검증하는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요. 네. 정말 정책 대결도 해야 되는 거죠, 후보자하고. 네. 정책 검증이라고 하죠. 사실 이렇게 해야지 내실 있는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정도 기준은 최소 고위공직자가 유지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네. 이번 민주당이 소위 이제 4+1 그래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이것은 이제 수용 불가다라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고위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불법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저도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거 하나 정도는 인정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비난을 다처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거 말고 사실 자식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말로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는 게 우리 고유의 민족성인데 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그것이 현저한 불법, 너무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진정으로 사과하는 이런 자세를 보인다면 어떤 청문회 내에 어떤 이런 검증 절차, 논의 절차를 거쳐서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네. 나머지 사실은 부동산 투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같은 것은 사실 국민들께서 이제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요. 네. 그럼 이제 고위공직자로서는 앞으로 고위공직자에 나서기 위해서는 그 어떤 자기의 몸가짐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을 거라는 게 아마 이번 청문회에 큰 성과라면 성과였을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서민들보다는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